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로 주어져 있고 알파 베타가 들어가 있는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있죠, 그쵸? 근각계수의 관계를 먼저 찾아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해놓고 식을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원래 이제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요거와 맞는 식이 있는지 살펴봐도 좋은데,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 찾아놓고 나니까 이 부분이 요놈의 제곱 형태로 좀 바뀔 수 있는 형태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식을 살짝 변형을 줄 거야,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요걸 한 번 더 하고 빼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치? 요렇게 해주고 나면은 이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요 부분이 묶여,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났더니 요거는 이제 써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요게 지금 이제 바로 안 보이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두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요거 요렇게 대입했을 때 하고, 그쵸? 또 하나 요것도 똑같은 거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베타를 집어넣은 식이 나와 있죠. 이게 지금 1이 돼야겠네, 그치? 그래서 이 값은 9, 요거는 1. 이렇게. 정답은 12가 되겠다.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일단 먼저 적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근의 성질을 적용하면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문제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요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그렇게 될 때 요 a, b의 값을 곱해봐라. 요 문제가 되겠어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둘의 교점이 1개. 그래서 우리는 같다고 두는 방정식을 좀 세워주고, 요거는 요렇게 요 방정식이 실근 1개, 다시 말해서 중근을 갖는 건데 뭐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일단 중요한 건 접하는 상황, 중근인 상황이 먼저. 그래서 식을 일단 정리 좀 합시다. x제곱 이렇게 x로 묶어주고 남은 애들 이렇게 써주고,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일단 0이 돼야 되죠. 제곱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줄게요. 요게 다 0. 그치? 그런데 이제 이게 0이 되는 건데 뭐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다시 뭐에 대해서? k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k 제곱이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있는 친구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친구로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k 제곱 16이 있고 4b가 있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k 2배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 이렇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 상수항 9a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전체가 0이 되는 건데, 그치? 이게 k에 관계없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요게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두 번째 요게 0이 돼야겠죠? 요게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확인. 요게 0이 돼야 되는데 a가 여기 들어가면 0이 되죠. 그래서 요게 k에 관계없이 접하게 하는 ab가 되겠다. 그래서
둘의 곱은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등식 개념의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 K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두고 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를 살펴서 접하는 게 일단 핵심이고 그 접하게 될 때 그 식이 K에 관계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서 풀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각형이 주어져 있죠. 직사각형 가로가 3이고 여기 세로가 8인 저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K만큼 줄였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똑같은 길이만큼을 이쪽에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기는 줄이고 여기는 늘려서 나온 지금 요렇게 생긴 도형 요거 도형 EFGH 사실 이거 이제 사다리꼴이겠죠. 그리고 같은 길이만큼 늘렸으니까 등변 사다리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뭐에 대해서 요 K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그쵸? 구하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요 넓이를 fk라고 하는 함수로 한번 써봅시다. 사다리꼴 넓이는 일단 2분의 1에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니까 요거 3이 두 번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k도 두 개가 있어. 요거에다가 높이는 8이었는데 k만큼 줄어들었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8 빼기 k를 곱하자. 그래서 요걸 나눠주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생긴 이제 2차식이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k는 당연히 0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8보다 커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겠지? 마이너스 3하고 8에서 0이 되는 이런 모양. 그럼 당연히 최대는 언제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는 꼭지점, 축, 요 둘의 평균 2분의 5. 그렇죠. 2분의 5는 요것도 만족하는 숫자가 될 테니까 실제로 이제 이 식은 k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2분의 5를 바로 대입합시다. 이렇게. 요거는 8에서 빼주고 요거는 이제 3에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부분은 2분의 11 여기도 2분의 11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2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도형이 나오고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미지수를 가지고 2차식을 만들어 보면 될 거예요. 2차식 px가 있는데 px의 값에 대한 어떤 식들을 주고 px를 x 빼기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구해야 되는 건 당연히 p에 요 7을 대입한 결과가 얼마냐 이게 될 텐데 이 말은 이제 px를 다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식을.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할 건 여기에서 요렇게 p의 3은 요거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5. 그 다음에 p의 4는 20이 올라가니까 3분의 10. 그 다음에 p의 5는 10으로 올려주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px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두고서 대입하면은 식이 3개 나오고 미지수도 3개니까 풀릴 거야. 근데 이거는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말고 식을 다른 방법으로 좀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최고참 계수는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죠? 3 넣어. 그리고 4. 5를 인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애들을 포함하는 항으로. 첫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얘만 갖고 있는 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상수를 잡겠어요. 당연히 여기 ABC하고 ABC는 일단 다른 겁니다. 식을 다르게 잡은 거기 때문에. 요래 놓고 이제 우리가 3을 먼저 대입해. 3. C가 5가 나오죠, 바로. 그죠? 이렇게. 그렇게 놓고서 우리는 4를 대입하겠다. 이렇게. 그럼 4를 대입하면 이것도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B 플러스 5가 3분의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5를 집어넣어, 이제. 5를 집어넣으면 5. 그쵸? 2A. 플러스 2B. 플러스 C. C는 5. 그치? 요게 지금 2분의 5란 말이야.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우리한테? 2A는 2분의 5에서 5도 빼주고 2B도 빼주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3분의 10이 되죠. 이걸 계산하면은 6분의 15, 30, 20, 그죠? 요거는 어떻게 돼? A가 그래서 요거는 6분의 5인데 2로 나눴어, 우리가. 이렇게, 그쵸? A는 12분의 5. 여긴 단순 계산이니까 아마 잘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요렇게 식을 세워본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ABC를 구했으니까 P7 구해봅시다. A는 12분의 5. 그 다음에 이제 7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4하고 3.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분의 5. 그럼 여기에 7을 대입하면 4. 그리고 더하기 5. 요렇게 약분이 되고 보니까 10. 여기에서 3분의 20을 뺐네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3분의 10.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찾는 P7의 값을 구했다. 그래서 여기 식을 이렇게 잡고 푸는 거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효율적이지 않을 테니까 식을 이런 방법으로 잡는 걸 한번 잘 확인하고 공부해 보세요. 복소수가 나와 있고 관계식을 좀 줬네요. 그쵸? 근데 이제 결국 궁극적인 거는 요 Z의 거듭 제곱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Z를 찾아야 돼. 그쵸? Z를 찾고 거듭 제곱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복소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고서 여기에 대입해 주면 이제 PQ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건데, 무작정 대입하지 말고 우리 좀 식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한번 전개만 해볼까? 이렇게 하고 요것도 있고 요렇게가 지금 루트 2잖아. 근데 보니까 이 부분이 그래도 좀 이쁘게 묶이네. 그쵸? 그래서 2Z하고 요렇게 묶어주면은 결국 요 둘을 더하는 건데, 켤레는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내니까 더하면 2P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바꿔봅시다. 얘는 그래서 2P 더하기 2QI,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2PI. 이게 이제 루트 2가 되니까 당연히 허수 부분인 이 자리가 0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둘이. 그 말은 이제 P하고 Q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남은 2P가 루트 2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얼마씩이야 다? 2분의 루트 2. 그래서 이제 우리가 Z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i 이렇게 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요 z를 당연히 제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 제곱들의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z 제곱을 구하면은 이걸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한번 하면 i가 나옵니다. 네, 4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6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i, 8제곱이 이제 1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렇게가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 나오잖아. 제곱끼리, 그쵸?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요 4개 끼리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사실. 더해보면 0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쪽에 있는 식을 제곱만 놓고 보면 해결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요 제곱항들. 문제가 되는 것은 홀수항들인데, 그럼 그 홀수항들을 다시 여기에다가 곱해서 또 그들의 규칙을 만들어 봐도 좋은데, 일단 우리는 요거를 요만큼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떼어놓고, 요 앞에 있는 요 1 플러스 z는 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보고, 어떻게 볼 거냐면은, 제곱항들만 볼 거예요. 짝수, 차수. 이렇게 짝수 제곱들만 이렇게 먼저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2022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들어가 있죠. 저 가로 안에. 그치?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세제곱, 요 사이에 있는 세제곱, 5제곱, 요 사이에 있는 2023제곱, 2025제곱. 그쵸? 근데 이걸 그래 다 z로 묶어버려. 그럼 세제곱은 당연히 제곱, 5제곱은 이렇게.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애가 여기에 있는 이 3짜리가 묶여서 2가 되고 5가 묶여서 다시 2024가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계산하면 요거 계산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은 2, 4, 6, 8을 2로 나눠주면 여기 1, 2, 3, 1012가 되는데 여기 딱 4의 배수 개수만큼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그냥 0이 될 거야. 이만큼 0. 당연히 얘도 그러니까 0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0이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1 플러스 z만 계산하면 돼. 1 플러스 z는 여기다가 더하니까 2분의 루트 2 플러스 1 요거랑 그치? 2분의 루트 2 i가 되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니까 b 빼기 a 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거듭제곱 형태, 특히 복소수의 거듭제곱 형태 문제는 항상 규칙을 잘 찾고 그 규칙을 어떻게 써먹으면 좋겠는지 식들을 잘 변형하는 연습을 좀 하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두 2차 함수가 가와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함수 주어진 범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네요. 아무튼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주고 fx, gx를 특정해서 이 상황에 맞는 P의 값을 구하고 더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가조건을 먼저 좀 해석을 해봅시다. 이게 보니까 fx는 최고차기 양수란 말이야.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4, y는 4가 최소한 요거 붙을 수도 있어요. 접할 수도 있는데 일단 f는 위에 있어. 그리고 g는 최고차기에서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에선 요거밖에 몰라 아직은. 그런데 봤더니 특정 범위에서 최소, 최대가 같아지는 상황이 나왔네. 그렇지? 최대, 최소가 같아지는 상황. 근데 지금 이런 모양이 되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fx하고 gx는 다 여기 y는 4에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될 거예요. 이걸 fx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리고 gx는 따로 쓸게요. 이건 y는 4고 이렇게 여기 gx.
이것도 마이너스 4. 그래서 A, B, C, D 값에 따라서 fx, gx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 B, C, D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요 축을 한번 찾아서 식을 다시 세워봅시다. 요거를 fx의 축, 여기는 gx의 축,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면은 fx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k 값의 범위를 일단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fx가 최소, 다시 말해서 4를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gx가 최대값 4 값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서 동시에 만족해야 될 테니까 그들의 교집합을,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겠죠. 겹치는 부분을 찾고 그때 최소, 최대가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하는 k를 일단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먼저 여기 봅시다.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래 함수 자체를 세 칸 단위로 움직이면서 고민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최소값.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도록. 그럼 얘가 나오려면은 k가, 시작되는 k가 여기에서, 여기 지금 t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세 칸 떨어진 자리. t가 요 값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만 보는 거잖아, 우리가. 여기만 보게 되니까 여기를 딱 보는 순간부터 최소값인 4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때 k의 범위는 일단 이거보단 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커지면은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잠식해 나가겠지, 이쪽으로. 그럼 t가 계속 포함되어 있어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최소는 계속 4야. 언제까지? 마지막으로 여기가 t가 될 때까지, 여기가. 그러니까 k가 t가 되는 그 순간까지만 최소값이 4가 될 거고, k가 이거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큼 보는 거지, 옆쪽에서. 그러면 이제 최소값보다 커진 값이 나와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에서 첫 번째 fx의 최소값이 4가 되는 k는 요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g는 이제 최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최대가 4가 나오도록, 여기가 나오도록 이제 또 움직여 볼 건데, 당연히 k가 이제 s가 되는 순간, 여기가 이제 s가 되면은 s 빼기 3, 그렇죠?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최대값이 4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의 k의 범위는 s보다 클 거고,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자리가 s 플러스 3이 되면 이제 여기가 s가 걸치게 될 테니까 이 친구는 s 플러스 3까지가 되겠다. 그렇죠? 요렇게 되면은 gx가 최대값을 4를 계속 갖는 거야, 여기서는. 그치?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수직선을 좀 그려볼까요? k?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어서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지금 최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생긴 게 되겠지, 얘도. 그치? 마찬가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요 자리가 여기로 오고, 그치? 요 자리가 여기로 가는 상황. 됐죠? 그러니까 s가 마이너스 1이 되고 t가 0이 되는 첫 번째 상황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요 자리가 여기로 오고, 그치? 어디? 이 자리가 여기로 오면 되겠어요. 그쵸?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상황은 t 빼기 3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s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니까 s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fx, gx를 구하고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p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일단 요 첫 번째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해봅시다. 여기다가 요 상황의 fx는 t가 제로니까 2x 제곱 더하기 4가 될 테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하기 4, 그쵸?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fx는 2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가 될 테고, gx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 f0는 이제 첫 번째 상황의 f0. f0는 여기에 0도니까 4, 그쵸? 곱하기 g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9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20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0을 대입하죠. 그러면은 4, 8, 12 12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1이 되니까 3. 그래서 36이 돼서 P가 두 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들의 합은 이렇게 16. 그렇죠?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소를 가져야 된다는 거, 최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 요 사실에만 이제 포커스를 두고 K가 가져야 하는 범위를 각각 구한 다음에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겹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겹칠 수 있는 상황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지금 3차 다항식 fx가 나와 있는데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한대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건 좀 기억해 줘야겠다, 그렇지? 목과 나머지가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적당한 식을 우리가 서술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나서 fx를 요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fx가 3차 다항식이니까 요 세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당연히 상수만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염두에 둔 상태에서 요 나조건을 먼저 한번 써보겠어요. fx를 이렇게 제곱으로 나누면 당연히 몫은 1차식이 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 나머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똑같이 한번 더 쓰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f의 2가 2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f의 2는 당연히 여기는 0이 될 테고, 여기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2.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애는 요거 넘겨서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걸 좀 여기다가 대입을 좀 해줍시다. 그 대입한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fx는 이렇게 되고, 여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괄호를 좀 크게 쓸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럼 뭐 뒤쪽은 일단 이렇게 냅두면 되겠어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봤더니 요만큼이 x-2로 묶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묶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면 요 세제곱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요 fx라는 애는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세제곱까지 묶이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요게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몫의 자리에는 분명히
개수만 올 거야, 상수. 그래서 이렇게 전개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개하고 남은 친구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거 남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리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만큼이 그냥 RX가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요 조건을 한번 더 써주면 여기다 해볼까요? 아래 제로는 여기 0 집어넣는 거잖아. 0. 여기도 이렇게, 그쵸? 요거랑 아래 5. 다시 5 집어넣으면은 3, 3, 9. 18에다가 3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요 둘이 같대요. 그러면 이 자리는 뭐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그치?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이제 아래 8만 가면 되겠죠? 이 아래 8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8을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8을 대입해 줍시다, 여기다가. 그럼 8, 6, 72가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2 해서 12 그리고 이제 더하기 2 이렇게 되면 이제 62 요게 이제 이 문제 정답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식만 좀 잘 세운 다음에 3차식은 3차식으로 나눈 형태가 나와야 하니까 아, 요 모양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근각의 관계를 먼저 써놓고 문제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1번으로 가니까 세제곱끼리 더한 거. 저거는 당연히 곱셈 공식 변형 해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제곱짜리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빼주면 되니까, 그렇죠? 대입해서 마이너스 8 대입해주면은 이렇게 했죠. 4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구했고 우리는 2번으로 가면은 한 근이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주어져 있고 또 다른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네요. 거기에서 이제 개수를 구해라. 그렇죠? 그럼 일단 한 근이 주어졌으니까 한 근을 구해봅시다. 2 더하기 여기 구한대. 그렇죠? 4i. 이게 지금 한 근이고 다른 한 근은 당연히 켤레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게 실수가 아니라면 이 둘이 꼭 이렇게 켤레로 근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켤레가 근이다 확인해 주고 A, B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도 극각에서의 관계 둘을 더하면 4가 되고 곱하면 어떻게 되죠? 4 플러스 16 20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곱은 B 그래서 이제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B는 20이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랑 그쵸? 곱셈 공식 변형 그리고 요 복소수를 근으로 가진 어떤 2차 방정식 혈렉은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하고 또 x제곱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를 상수 K라고 둬볼까요? 저기서의 나머지를 K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f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k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저 2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요거에 해당하는 몫도 있고 이렇게 k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잘 살펴보면은 요 k를 양쪽으로 넘겨줄게요. 양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요렇게도 되고, 그렇지? 요렇게도 돼요. 그 말은 이 fx에서 k를 뺀 또 다른 4차식에 요거랑 요게 인수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 모양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fx 빼기 k를 x 플러스 1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요것도 가져야 되죠. 그런데 4차식이고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었으니까 이렇게 나머지 인수 1차식으로 하나 더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fx 자체를 이렇게 두고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장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서술형을 작성할 때는 그래도 이런 식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린 다음으로 가서 요걸 인수로 갔는데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당연히 0을 집어넣어도 0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0이 나오겠죠. 그래서 f0는 여기에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0 이렇게 그러면은 3p 플러스 k 요거 0이 될 테고 그렇죠? f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요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집어넣으면 9 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더하기 k 요것도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니까 어디가 같아야 돼요? 요 두 개가 같아야겠죠. 요만큼 이렇게. 요것만 따로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3p는 마이너스 12에 3 플러스 p랑 같아야 될 거고 이렇게 그렇죠? 약분해 준 상태에서 4p p 그 다음에 12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가 돼야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p를 찾았고 p가 마이너스 4니까 k는 12가 되겠죠. 이렇게 12가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를 다 구한 게 될 테니까 이 둘을 구해놨다고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f2 값 2만 대입하면 되겠어요. f의 2는 3 더하기 1 그 다음에 6 더하기 12 그래서 정답은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요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x축에는 접하고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 직선과는 만나지 않는데요. 2번.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p의 범위를 구해라 이거네.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는 x축과 접한다 그랬으니까 요 2차 함수의 요 식이 0이 되는 x가 하나란 얘기죠. 중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바로 써주면 요거는 0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P제곱하고 4Q가 일단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요 두 식을 같다고 뒀을 때 이렇게 요 방정식이 그늘 같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식을 좀 정리 좀 하고 넘겨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써봅시다. D는 이거 제곱해서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이제 0보다 작다. 그쵸? 그 식을 다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이렇게 전개하고 났더니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모양이 나왔네요. 이렇게가 0으로 사라지겠다. 그래서 남은 친구 이거를 마지막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서 2P가 이제 13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P의 범위는 이제 2분의 13보다 크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복소수 Z에 대한 문제네요. 그쵸? 복소수가 등장하고 혈례도 나오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Z를 이렇게 두고 풀어주면 되겠다. 우리가 혈례는 A 빼기 BI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부터 하나씩 계산을 좀 해보면 가 여기서 빼면 2B가 되죠. 이렇게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실수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B는 1보다 큰 실수가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자 2분의 이번엔 더하래요. 그렇죠? 2A네. 그렇지? 2A가 마이너스 2 A는 그냥 마이너스 2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다만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다는 이제 통분을 좀 하고 이렇게 요 통분한 식을 계산해 봅시다. 둘이 곱한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올 테고 둘이 더한 거는 이제 2A죠. 그치? 여기 이제 아까 구해놓은 A를 좀 대입을 먼저 하고 이렇게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3분의 9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부분만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쵸? 계산하면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고 52는 36 더하기 9b제곱 그죠? 여기에서 이제 9b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b는 9분의 16이 되는 3분의 4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텐데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걸 지워주겠다. b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z는 어떻게 되겠어요? z는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i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z를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